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11번째 노트로 우선순위 Q입니다. 우선순위 Q. 원래 그냥 Q라고 하면은 FIFO Q를 말해요. First in, first out Q를 말하는 거고, 한쪽에서 들어오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그런 Q를 말합니다. 그래서 FIFO Q는 선형 자료 구조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배열로 구현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돌아서 한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순환 배열로 구현을 해야 되겠고, 연결 구조로 구현하면은 단일 연결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데 테일이 있는 걸로 해야 되죠. 이중 연결 구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뒤에다 추가만 하고 앞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단일 연결 구조고, 뒤에 테일이 있는, 테일을 유지하는 단일 연결 구조로 우리가 Q를 만들 수 있는데, 우선순위 Q는 그 선형 자료 구조로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렬 자료 구조로 유지한다. 정렬 자료 구조로 유지한다. 그러면은 add가 ON이 되죠. 수출은 O1에 할 수 있는데, 가장 예를 들면 배열을 이용해 가지고 우선순위 Q를 만든다. 정렬한 상태로. 그러면 그 최대값 또는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Q에서 제일 큰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을 수도 있고, 제일 작은 값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이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큰 값이 배열에서 맨 뒤에 오게끔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면은 이제 빼내는 건 푸시백 하면 팝백 하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집어넣는 거는 이제 ON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여기 나와 있구나. 요걸 보면, 그래서 비정렬 연결 구조로 우리가 만들면은 애들은 O1에 할 수 있는데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모든 애들을 다 봐야지만 어떤 애가 우선순위가 가장 큰지 알겠죠. 그래서 extract는 ON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렬 배열 리스트로 만들게 되면은 add는 ON이 들지만 extract는 O1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을 맨 뒤에 오게끔 만들면은 팝백으로 extract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렬 연결 구조로 만들더라도 비용은 비슷하죠. 비슷한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맨 앞에 놓게끔 하는 게 연결 구조에서는 편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형 자료 구조로 우선순위 Q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연산이 요 세 가지 연산인데, 우선순위 Q에서는 추가하는 거, 제일 큰 것이 뭔지 보는 거, 제일 큰 것을 추출하는 거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는 상수 비용에 할 수 있지만 둘 다를 상수 비용의 선형 자료 구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어떤 걸 이용할 수도 있을까요? 선형 자료 구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이너리 트리, 그죠? 이진 검색 트리로 우선순위 Q를 만드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우선순위 Q를 만들게 되면은 이 연산들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다 로그 n이 되겠죠. 그래서 다 로그 n이 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노트에서 배울 자료, 우선순위 Q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힙이라는 걸 써요. 그럼 힙이라는 걸 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모든 게 로그 n이에요. 삽입,
삭제, 그리고 제일 큰 거 보는 것도 다 로그 n인데, 이진 검색 트리,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만들었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인 효과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10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remove change priority라는 연산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언어에서 우선순위 큐를 사용할 때 이런 연산들을, 그 우선순위 큐들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배우면서 왜 제공하지 않을까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나 자바나 파이썬에서 우선순위 큐를 쓰게 되면은 요 세 가지의 연산은 제공해 주지만 요 두 가지를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번에 그 과제를 했던 해시 과제 있잖아요. 그 과제에서 보면은 이제 C++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해시 함수를 이제 범용 자료 구조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저장할 때, 그 자료 저장할 때 쓸 해시 함수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우선순위 큐는 이제 그 저장되는 데이터가 다양할 수가 있죠. 원시 타입이 아닐 수 있고 기본적인 문자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우선순위 큐가 어떤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을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지, 누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애인지 판단할 수 있게끔 그 비교 함수를 우선순위를 만들 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다 그 람다 표현식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그 priority queue를 생성할 때 제공해 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싱할 때도 그런데, 근데 해싱할 때는 주로 우리가 일반적인 그 데이터를 키로 안 써요. 주로 키는 원시 타입 아니면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시 테이블 쓰면서 해시 함수를 내가 정의해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priority queue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우선순위를 늘 제공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선순위가 여기처럼 상, 중, 하 세 개로만 분류되는 거야.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들의 우선순위가 있긴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상위네, 중위네, 하위네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공연 서비스를 하는데 아주 VVIP 손님들이 있고 VIP 손님들이 있고 일반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셋 중 하나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똑같은 레벨에서는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해준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굳이 그 비선형 자료 구조인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선형 P4 큐를 3개 만들면 돼요. 3개 만들어서 VIP 줄, VVIP 줄, 일반 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줄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 몇 가지밖에 안 되면은 굳이 우선순위 큐를 별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큐를 몇 개 쓰면은 더 깔끔하게 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형 자료 구조로 만들었을 때는 연산들 중에 어떤 거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ON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해서 우선순위 큐를 만들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모든 연산들을 로그 n에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서 맥스는 이렇게 찾아가면 되죠. 근데 이 맥스를
계속 지운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회전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물론 로그 n에 비례하겠지만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진 힙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진 힙도 이진 검색 트리와 마찬가지로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인데,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어떤 노드가 주어지면은 이 노드의 왼쪽 서브 트리에 올 수 있는 애와 오른쪽 서브 트리에 올 수 있는 애가 정해져 있어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노드를 어떤 값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쪽 왼쪽 서브 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서브 트리의 노드의 개수가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 애면은 비슷하겠지만 정중앙에 있는 애가 아니면은 어느 쪽이 더 적고 어느 쪽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입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고 어떤 제한 조건만 있냐면은 위와 아래와의 관계만 있어요. 높을수록 위에 있을수록 크게 만들면 맥스힙이라 그러고 위에 갈수록 적은 값을 유지하면 민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우선순위가 큰 값이 우선순위가 높은 건지 작은 값이 우선순위 높은 건지에 따라서 바꾸면 되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진 힙과 그 이진 검색 트리의 차이는, 이진 검색 트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왼쪽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가 더 힘든 거죠. 얘는 균형을 맞추기가 쉬워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작으면 다 이쪽에 넣건 저쪽에 넣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을 맞추기가 좀 더 쉽죠. 왜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로그 n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진 힙은 이진 검색 트리보다 균형을 맞추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진 검색 트리는 우리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죠. 중복을 허용 안 해요. 이진 검색 트리는. 근데 얘는 왼쪽과 오른쪽에 같거나 작으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기도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를 중복을 허용하게 되면은 그걸 구현하기가 더 번거로워지는데, 이진입은 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큐에는 똑같은 우선순위에 있는 애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다 우선순위가 다른 애들만 넣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같은 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을 우선순위 큐에는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도 이진힙이 훨씬 효과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잘 생각하면서 왜 얘가 더 효과적인지 우선순위 큐를 만들 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진입은 왼쪽 오른쪽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이진입은 왼쪽 오른쪽에 제한은 없고 위아래만 어떤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이진입이 있을 때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추가를. 그럼 어떻게 추가하면 되냐면은 단말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노드에 단말에. 그럼 단말에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단말에 어떤 값을 추가하면은 기존에는 이진입의 특성을 만족했어요. 위에가 높고 아래는 낮았어요. 만족했어요. 근데 32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맞을 때도 있겠지만 안 맞을 때가 있겠죠. 힙의 특성이 만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힙의 특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힙의 특성을 바꿔주는데 여기서도 보면 나머지 애들은 영향을 안 받죠. 얘만 틀려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힙의 특성을, 나머지 애들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단말로 넣은 다음에 부모와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부모와 비교해서 부모가 나보다 작아, 우선순위가 낮아. 그러면 자리를 바꿉니다. 자리를 바꿔요. 그럼 한 번만 바꾸면 끝나냐?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해봐야 돼요. 32와 29를 비교했더니 32가 더 커. 그러면 또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32와
42를 비교했더니 이제는 힙 특성이 만족이 돼. 그럼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말에 추가하고 그 부모와 비교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힙에서는 rip up, double up, shift up 뭐 이런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용어로 불려져요. 근데 저는 그냥 rip up이라고 하겠습니다. rehip up. 힙에서 up 위로 보낸다. rehip up.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rehip up의 비용은 어떤 비용이 들어요? 트리 높이에 비례하죠. 그렇죠? 단말에 추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구현하고 싶어. 이 힙을 구현하고 싶어. 그러면 이 rehip up 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 단말에 추가해야 되니까 단말에 추가하기가 쉬워야 돼. 단말에 찾아가는 게 쉬워야 돼. 그 다음에 단말로 추가를 했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부모와 비교를 해둬야 되죠. 부모와. 그럼 부모와 비교를 하려면 뭐가 있으면 좋아? 부모에 대한 포인터가 있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포인터를 뭔가 만들어 놓고 아니면 부모에 대한 포인터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단말에서 자기 부모를 찾아가는 게 뭔가 효과적이면 이거를 구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뭘 제거하려나? 12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12를 제거하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priority queue니까 항상 제거는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거할 애는 42예요. 이제 요번에 처리할 애가 제일 우선순위 높은 애 처리하고 다시 힙 특성을 만족하게 바꿔가지고 그 다음 또 우선순위 높은 애를 처리하는 거예요. 항상 힙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애는 루트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42를 뭐하고 바꾸냐면은 단말 중에 하나랑 바꾸는 거예요. 어떤 단말하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얘를 이 두 개랑 비교해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애랑 바꿔치기 하면 좋아? 아무나는 안 되고 큰 애랑 바꿔쳐야 돼요. 그래야 그 힙 특성이 계속 유지가 돼요. 여기서 얘를 올리면은 또 안 맞죠.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서 양쪽 중에 큰 애를 찾아. 그 다음에 그 큰 애와 본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와 29를 비교하게 되겠고 그러면 얘를 내립니다. 내리고 이 내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려야 돼요. 이게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과정을 아까는 올리는 과정을 rip up이라고 했는데 내리는 과정을 rip down, bubble down, shift dow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단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단말을 찾아서 루트와 교체를 해야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돼요. 근데 올라갈 때는 자기 부모만 갖고 가면 되는데 이 내려갈 때는 left, right를 다 봐야 돼요. left, right를 다 봐서 둘 중에 큰 애랑 우선순위가 높은 애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extract랑 add 말고 보통은 제공이 안 되는데 change priority와 remove, hipify라는 연산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change priority하고 remove는 보통 제공을 안 하는데 라이브러리 보면 hipify 연산을 제공하는 데는 많이 있어요. 제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두 개를 생각해 보면 여기 있던 애를 예를 들면 얘를 30으로 바꿔. 뭐 3으로 바꿔. 이게 change priority예요. 여기 있던 값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던 값을 얘보다 큰 값으로 바꾸면 뭘 해봐야 돼? rip up을 해봐야 되는 거고 얘를 현재 값보다 작은 값으로 바꾸면은 rip down을 시도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가 15로 바꿨다. 그럼 밑에랑 비교해서 내리면 되는 거고 내려가야 되면 얘를 뭐 32로 바꿨다. 그럼 위랑 비교해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를 삭제해야 된다. 그럼 이 경우도 맨 꼭대기를 삭제하는 거와 똑같이 얘랑 뭐를 바꿔치기 해주면 돼요. 단말하고 바꿔친 다음에 rip down 해주면 돼요. rip down. 그래서 이 change priority하고 remove는 쉽게 제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얘네들을 제공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어떤 애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어. 그런데 그 애가 이 트리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트리에 어디 있는지만 알면 rip down, rip up 이걸 이용해 가지고 쉽게 priority도 바꿀 수 있고 걔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우선순위 큐에서는 어떤 애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검색하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29와 비교했어요. 18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위에 보면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압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특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럼 전체를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경우는 최악의 경우 ON으로 그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통 제공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연산을 우선순위 큐에서 제공해야 될 두 가지 연산을 핵심적인 연산 add, extract, get 요건데 get은 뭐 논할 건 없죠. 왜냐하면 루트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get은 논할 건 없고 add와 extract 요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단말을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단말 노드에 그 다음에 그 단말 노드에서 부모를 접근하거나 또는 부모에서 자식들을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힙을 생각해 봤더니 이 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왼쪽과 오른쪽에 그 있어야 되는 애들의 요구사항이 없어요. 짝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애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면 얘네들을 배치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면은 완전 이진 트리로 항상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쪽과 이쪽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이런 완전 이진 트리로 항상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완전 이진 트리는 뭐냐? 트리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위까지는 완벽 이진 트리예요. 완벽 이진 트리.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왼쪽부터 채워져 있는 그런 이진 트리를 우리가 complete binary tree,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 힙은 왼쪽 오른쪽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가 있고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쟤를 뭘로 만들 수가 있냐면은 배열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배열로 유지하면은 어떻게 유지하면 첫 번째 얘를 저장하고 배열에 그 다음에 얘 요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레벨 단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저장하면은 배열에 싹 저장이 되겠고 그렇게 배열에 저장되면은 단말에 접근하기가 쉽고 항상 어떤 위치에서 부모나 자식을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대로 항상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장하면 요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죠. 16, 20, 12, 14, 5, 6, 11, 7, 2,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노드를 하나 딱 선택했을 때 이 노드의 자식들도 계산할 수 있고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부모 위치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하면은 되게 편해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 그 이진 검색 트리는 완전 그 배열로 유지하지 않았죠?
이진 검색 트리도 이런 식으로 배열로 표현할 수 있죠. 배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진 검색 트리를 배열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쵸? 이 중간중간에 없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힙은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찬 상태로 우리가 배열을 갖고 뭔가 놀 때에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운 상태로 놀지 중간중간에 비어가지고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도 배열로 할 수 있습니다. 배열로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은 중간중간에 이제 없는 애들이 있는 거고, 그럼 중간중간에 없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며, 또 얘네들이 수정됐을 때 얘네들을 복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ABL 트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하면서 막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때는 포인터만 바꿔주면 되는데 배열로 만약 ABL 트리를 만들면 색인들이 이렇게 막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진 검색 트리는 배열로 표현 안 합니다. 배열로 표현 안 하는데 이진 힙은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니까 이진 검색 트리와 비교했을 때 높이 측면에서는 어때요? 트리의 높이 측면에서 좋을 것뿐만 아니라 최상이에요. 이보다 작게 할 수가 없어요.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드들이 이만큼 있을 때 이 노드 갖고 만들 수 있는 이진 트리를 더 최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높이가 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n인데 로그 n 중에서도 가장 최적인 거지, 높이는. 그래서 이진 힙으로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하면은 높이도 효과적인 거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보다 효과적인 겁니다. 그런데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C++나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에서 우선순위 큐를 쓴다. 특히 C++나 자바 같은 데서 우선순위 큐를 쓰면은 이 우선순위 큐는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힙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고, 힙은 내부 뭘로 구현되어 있어요? 배열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료 구조가 배열로 구현되어 있으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요소의 개수에는 어때? 제한적이죠. 그 제한적인 거를 없애려면 뭘 써야 돼? 동적 배열 기법을 써야 되죠. 그럼 얘는 동적 배열 기법 쓸 때 어때요? 2배로 늘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얘는 메모리 복사하면 되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차여 있으니까 복사만 하면 돼요. 즉 힙의 동적 배열 기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열 기반 리스트에서 동적 배열 기법과 차이 없이 메모리 복사만 하면 되죠. 용량이 2배든 1.5배든 확보해서 그냥 메모리 복사만 하면은 또 데이터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해시는 그거보다 더 비용이 드는 거죠. 해시를 다 다시 해야 되니까 더 비용이 드는데 이제 이진입은 그렇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전히 동적 배열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쓸 때 뭐가 중요해요? 용량을 잘 확보해서 쓰는 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끝나고부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을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 구조 쓴다. 그럼 그거 쓸 때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초기 용량 확보. 초기 용량 확보를 하지 않고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배열 기반 자료 구조 쓰면은 초기 용량을 잘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건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열로 이진입을 구현한 상태에서
insert, add, extract 이 메소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봅시다. 자, 단말로 추가가 돼야 된다는데 완전 이진 트리를 만족하면서 단말로 추가한다는 건 어디다 추가하는 거예요? 얘 밑에 추가하는 거죠. 그럼 배열 입장에서는 어디다 추가하는 거예요? 맨 끝에. 거의 푸시백하는 그 느낌이죠. 그러면 맨 뒤에다가 추가하면 돼요. 얘는 비용이 얼마야? 배열의 맨 뒤에 하는 거. 오,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돼요? reap up을 하면 되죠. reap up은 어떻게 해야 돼? parent를 계산해요. 9-2 하면은 parent가 나오는 거예요. 6. 색인이 4고 4에 6이 있어요. 그럼 6과 15를 비교해 봐요. 그러면 내가 더 크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수업하면 되죠. 수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까지 안 갔으니까 리밥을 계속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페런트 계산했더니 페런트가 보다 내가 더 커. 그러면 이제 또 리밥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와 비교를 루트까지 왔네요. 루트와 비교했더니 내가 더 작아. 그러면 리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진이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이거를 이진 검색 트리로 우선순위 큐를 만들었을 때 비해서 트리 높이도 최적이고 들어가는 비용들도 되게 단순하죠. 간단해요. 그래서 코드로 나타내면은 add는 현재 요소, 저장된 요소의 개수가 배열의 용량과 같으면 동적 배열 기법으로 용량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num items라는 위치에 아이템을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 그 위치를 기준으로 reap up 해주면 됩니다. reap up은 반복문으로서 parent를 인덱스를 계산한 다음에 parent와 나를 비교해요. 그럼 maxic과 min입은 어디서 차이가 날까? 여기서 차이 나는 거죠.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되고 수업한 다음에 하는 거고. 만약에 비교했더니 부모가 나보다 커. 우선순위가 높아. 그러면 이제 중단되는 거죠. 꼭 루트까지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돼요. reap down은 어떻게 될까? reap down은 이제 extract는 16을 빼는 거죠. 그러면 16을 그냥 주면 돼요. 그 대신에 16 위치에 뭘 갖다 놓게 돼요? 단말을 갖다 놔야 되죠. 단말 중에 제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거는 맨 뒤에 있는 애죠. 3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16을 바꾼다는데 안 바꿔도 돼요. 왜? extract는 우리가 3을 줄 거예요. 아마 return 값으로. 그러면 let 같은 데다가 3을 저장해 놓고, 16을 저장해 놓고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0번째,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로 옮겨온 다음에 reap down을 시작하면 돼요. 물론 여기 reap down 하기 전에 number of item 수는 하나 감소시킨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까지 또 처리하면 안 돼요. 수업한 다음에. 그래서 3하고 왼쪽 오른쪽이 오니까 얘는 양쪽으로 와야 돼서 양쪽을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12와 14를 찾은 다음에 12와 14를 비교해서 더 크네. 14가 더 크네. 그럼 14와 3을 비교해요. 그러면 14를 올리고 3을 14 위치로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왼쪽 오른쪽 찾고 11과 7을 비교한 다음에 11이 크니까 11을 올려요. 그리고 얘 여기서 왼쪽 오른쪽을 찾았더니 왼쪽이 11이 나왔는데 11은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reap down이에요. 그래서 얘를 코드로 보면 바나나 값을 확보한 다음에 수업 꼭 안 해도 돼요. 수업 안 해도 되고 요건 중요해요. number of items를 감소시키는 건 중요하고 0번 기준으로 reap down을 쭉 하면 돼요. 근데 reap down 할 때 코드를 보면은 왼쪽을 찾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필요한데 오른쪽은 왼쪽 더하기 1이에요. 색인들이. 그러면 여기서 찾은 다음에 left가 number of items가 같거나 큰지 봐요. 크면은 이제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럼 중단하는 거고. 그러면 큰 애가 왼쪽이라 가정한 다음에 큰 애와 오른쪽에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가지고 오른쪽이 어쨌든 요 과정을 거쳐서 왼쪽과 오른쪽 중에 큰 애의 색인을 맥스차일드 인덱스에 놓고 그 맥스차일드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애랑 비교해가지고 립 다운 할지 멈출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팁이에요. 오늘 할 얘기는 다 끝났네.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끝난 거고. remove와 이제 change priority도 있지만 얘네들은 구현을 보통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애가 이 배열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찾고자 하면은 ON의 비용이 들어가요. ON에. 그러면 만약에 remove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힙을 만드는데 remove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얘네를 어떤 애를 삭제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애 삭제할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애를 줘서 삭제하라 그랬어요. 5를 삭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5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찾는 비용은 배열이니까 선형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진 검색처럼 왼쪽 오른쪽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선형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선형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삭제 비용은 로그 n이 아니라 O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진입의 효과랑 없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5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5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로그 n에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럼 5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5가 어디 있는지 효과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겠을까요? 5가 위치한 책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값과 책인이 필요하네. 쌍이 필요하네. 그럼 어디다 저장하면 돼? 그쵸, 맵. 맵에다가 얘가 내부적으로 맵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맵은 저장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할 때 어떻게 돼? 먼저 맵에 가서 색인을 얻어와요. 색인을 얻어오고 그 색인을 이용해가지고 삭제를 하면 돼. 좋네. 근데 문제는 못 가. 그렇게 맵을 또 쓰면. 네? 공간 복잡도는 늘죠. 오케이. 공간 복잡 느는 건 나쁜 건데, 그 공간 복잡도는 허용해도 된다. 그래도 빠른 게 좋겠다. 삭제를. 그러면 이제 공간 복잡도 문제는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 동기화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뭐냐면 5가 있는 위치가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맵으로 유지해도 되는데 얘가 언제 바뀌어? 데이터가 추가하고 삭제하면서 read down, read up 일어나면서 위치가 바뀔 수 있죠. 바뀌면 어떻게 돼? 계속 맵을 갱신해줘야 돼. 왜 번거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게 번거롭지 않으면 다 그거 구현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진입을 우리가 생각할 때 remove를 왜 제공 안 하냐? remove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싶으면 맵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맵을 사용하더라도 번거로운 거지. 그쵸? 매번 rip up, rip down 하면서 계속 위치들을 갱신해주고 있어야 돼요. 삭제를 한 다음에도
또 그 삭제 때문에 다른 애들이 그 위치에 가고 또 갱신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거롭다. 그러면 이진입과 균형 이진 트리를 비교해 보면 이진입은 배열을 쓰는 거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포인트를 이용한 연결 구조 형태로 써요. 그래서 이진입은 캐싱에도 유리하고요. 동적 배열 기법에 필요합니다. 트리의 높이는 얘는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균형 이진 트리보다도 훨씬 더 높이가 효율적인 거고요. Q 생성 비용은 요거는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검색.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검색은 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힙은. 선형 검색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all log n에 제공할 수 있고 next previous 찾는 것도 효과적인 거죠. 얘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추출 비용은 뭐 이거는 뭐 또 다른 거고 삽입 비용 로그 n 그렇죠. 만약에 얘로 추출한다 그러면 쭉 가서 가장 큰 애 찾고 아니면 쭉 가서 가장 작은 애 찾은 다음에 걔 리턴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삭제를 하면은 또 그 ABL 트리나 레드 블랙 트리의 특성에 의해서 또 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삭제 비용은 보통 제공하지 않고 균형 이진 트리는 중복 요소를 보통 제공하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균형 이진 트리로 우선순위 큐를 만들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쉬지 않고 좀 설명드리고 일찍 끝낼게요. 자, 이제 우선순위 큐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우선순위 큐는 이진 힙을 이용해서 구현한다. 이진 힙은 데이터를 완전 이진 트리로 늘 유지한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한다. 배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적 배열 기법이 필요하고 동적 배열 기법을 쓰기 때문에 초기 용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진 힙의 특성상 검색이나 삭제 연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힙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정렬을 힙을 이용해서 그거를 우리가 힙 소트라 그래요. 힙 소트. 그러면 힙 소트를 그냥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NGA 데이터를 정렬해야 돼. 그러면 그 NGA 데이터를 힙에 다 넣어.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돼? 애드가 이루어지니까 애드를 n번 하는 거죠. 근데 애드가 한 번의 연산에 로그 n이니까 n 로그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노드 개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냥 라프하게 잡으면 n 로그 n이라고 하면 되죠. 애드를 n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빼서 위치에 놓으면 되죠. 하나씩 빼는 비용도 얼마야? 로그 n이죠. 그럼 n개를 빼야 되니까 n 로그 n이에요. 합치면 얼마야? 2n 로그 n인데 그 비고에서는 n 로그 n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이면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최적이 n 로그 n이에요. 합병 정로도 n 로그 n이고 빠른 정로도 n 로그 n이에요. 그래서 힙 소트를 뭔가 최적화하지 않고도 무식하게 다 힙에 넣은 다음에 하나씩 빼가지고 정렬해도 비용은 n 로그 n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가 힙에 배열로 주어져 있어요. 배열로.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데이터가 배열로 주어져 있는데 이 배열을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야? 정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는 힙은 내부적으로 뭘 쓰고 있어요? 배열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받은 정렬해야 되는 그 배열은 정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힙 특성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배열을
우리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또 다른 배열에다가 10이 만족되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정렬해야 된 배열 그 자체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힙 특성을 만들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 배열을 힙 특성을 만족하도록 바꾸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애예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배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얘를 정렬해야 돼. 얘를. 근데 얘를 이진 힙으로 완전 이진 트리로 그려보면 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 모습을. 그러면 얘는 힙을 만족해 안 해? 만족 안 하죠. 당연히 안 하겠지. 아주 우연하게는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만족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선순위 큐 형태로 활용하려면 먼저 뭘로 바꿔줘야 돼? 이진입 특성이 만족하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진입의 특성을 만족하도록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냐? 이 트리에서 부분 트리를 잘라냈을 때 힙 특성을 만족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단말들은 개별적으로는 다 힙 특성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 2, 9, 17, 19 요 애들은 그냥 그 애들만 놓고 보면 힙 특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만족을 안 돼. 그러면 맨 위에 있는 4부터 리입 다운을 시킬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리입 다운 하면 되냐면 요 애들 이렇게 3, 0, 7, 4 순으로 리입 다운 하면 돼요. 그러니까 3 리입 다운하고 0 리입 다운, 7 리입 다운, 4 리입 다운 하면은 어떻게 돼요? 힙 특성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내려야 되는 애들의 개수는 반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반만 리입 다운하면 우리가 힙 특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얘는 누구의 부모일까? 6과 2의 부모죠. 6과 2는 어떤 애예요? 단말이고 맨 뒤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의 뭘 찾으면 돼요? 부모 인덱스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3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얘부터 위까지 가면서 뭘 하면 돼? read down 하면 돼. 그러면 이 데이터가 뭐가 돼요? 힙 특성을 만족하게 돼요. 그 연산을 뭐라고 할까? 힙ify라 그래요. 배열을 이진입 특성을 만족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힙ify가 된 거냐. 그래서 3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7 내리면 이렇게 되고, 4 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요 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배열이 뭐가 된 거예요? 힙이 만족된 거예요. 힙ify가 된 거예요. 힙ify. 그러면 힙ify가 된 다음에는 정렬을 어떻게 할까? 지금 우선순위는 맥스입이고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거는 오름차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맨 뒤로 가야 돼. 그러면 얘와 얘를 맨 뒤로 보내면서 맨 뒤에 있던 애는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 read down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가 만족이 됐죠. 계속 만족하면서 하면 되죠. 반복적으로. 17 내리고 3 계속 read down 하면은 이제 하나씩 그 소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ead down을 몇 번 하면 돼? extract max를
n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설명한 거는 그냥 배열이 있고 힙에다가 얘를 다 넣어. 그 다음에 힙에서 다 뽑아서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간 복잡도도 2n이 되죠. 그리고 비용은 n 로그 n 더하기 n 로그 n이 돼요. 그래도 전체는 n 로그 n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배열을 그대로 히피파이 해요. 그럼 어떤 비용이 들겠죠. 그 다음에 히피파이 된 배열을 정렬하면 돼요. 이 정렬할 때는 리힙 다운을 n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n 로그 n이에요. 전체는 이제 n 로그 n이 되니까 얘는 뭐가 돼? 추가 공간 써? 안 써? 인플레이스예요. 인플레이스면서 n 로그 n에 정렬할 수 있어요.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힙소트도 되게 빠른 정렬 중에 속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n 로그 n이 되는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머지 소트, 퀵 소트, 그 다음에 힙 소트예요. 근데 머지 소트는 문제점이 뭘까요? 얘는 인플레이스가 아니야. 얘는 아니에요. 퀵 소트와 힙 소트가 인플레이스예요. 근데 주로 퀵 소트를 실제는 많이 써요. 성능은 똑같지만 시간 복잡도는 똑같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히피파이. 그런데 얘가 지금 비용이 얼마인지는 얘기 안 했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앞에서 보면 3은 리다운을 한 단계만 내리면 되는 거죠. 7과 0은 2번 내리면 돼요. 4는 최악의 경우 3번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서 비용을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하면 얼마야? 2n이에요. 그러면 얘의 비용은 5n이에요. 히피파이는 n 로그 n이 아니라 5n입니다. 그러니까 5n, n 로그 n. 합이 n 로그 n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n 로그 n,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히피파이는 선형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반만 리입 다운 하는 거고 이 반을 하더라도 다 로그 n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애들은 한 단계만 내려가면 되고 그 위에는 두 단계만, 그 또 위에는 세 단계만 이렇게만 내려가고 그렇게 내려보내야 되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EM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EN 최악의 경우 EN이지만 훨씬 작겠죠. 이 데이터가 막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맨 꼭대기 애가 한 번만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거는 최악의 경우인 거고 실제로는 애들이 꼭 한 번씩 내려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힙소트예요. 이제 힙을 우선순위 큐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도 프로그램 하라 그러면 힙을 또 너무 애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애용하시는 분도. 자, 우리가 주어진 문제가 특정 순서대로
특정한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돼요.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배열의 데이터를 삽입한 후에 정렬해서 색인을 이용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선순위 큐에 삽입한 다음에 하나씩 추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비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요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배열로 들어왔어요. 배열로 우리가 처리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는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정렬된 순서로 하나하나씩 뭔가 어떤 처리를 해야 돼.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정렬하고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정렬 비용은 n log n이고 on에 이제 하나씩 처리해야 되니까 o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CP 파일을 하게 되면은 on에 얘를 이진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처리할 때 이걸 힙으로 생각하고 맨 얘기 걸 빼가면서 하나씩 빼서 rip 다운 시켜가지고 이진입을 계속 만족하게끔 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n log n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나 큰 차이는 없어요. 비용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얘를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입력받은 데이터를 배열에 있는데 그 배열에 있는 거를 for loop를 이용해서 힙에 다 넣는 거예요. 힙에 넣은 다음에 힙에서 extract max를 불러가지고 하나씩 처리하게 돼요. 그러면 비용이 요 비용이 아니라 요 비용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조금은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삽입하지 않고 그 주어진 입력으로 받은 배열을 히피파이 한 다음에 내가 직접 그 히피파이 한 거에 대해서 이 추출하는 걸 내가 구현해내면 다르지만 이거 하기 귀찮잖아요. 이거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히피파이 하는 연산이 있어요. 근데 얘만 있지 read down하고 read up 하는 연산들은 또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무작정 어떤 연산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정렬된 순서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 큐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정렬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거를 우선순위 큐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배열을 정렬한 다음에 0번째 색인부터 차례대로 뭔가 프로그램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 하고 10 응용하는 하나 문제 하나 소개해 드리면
1년에 정수가 들어와요. 1년에 정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뭘 알고 싶으냐면 지금까지 들어온 값들 중에 중간값을 알고 싶어요. 중간값. 계속 데이터는 들어오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들어온 거에 중간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이용하면 배열 기반 비정렬 리스트를 이용해요. 그러면 삽입 비용은 O1이죠. 삽입 비용은 O1인데 중간값을 찾아야 되죠. 중간값을 찾는데 정렬한다고 찾으면 N 로그 N이고 셀렉션 문제라고 해서 정렬하지 않고 중간값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 문제는 셀렉션 프로블럼은 ON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의 전체적인 비용은 ON이 돼요. 배열 기반 리스트로 만들면은 정렬 리스트로 만들면 들어올 때마다 정렬된 위치에 넣겠죠. 그럼 중간값은 늘 색인을 이용해서 O1에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삽입 비용이 ON이 되죠.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어디서 삽입할 때 비용이 드냐 찾을 때 비용이 드냐 차이뿐이지 전체적인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힙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아는 문제인가 보다. 근데 이럴 때도 우리가 자료 구조를 생각할 때 자료 구조를 그냥 하나만 갖고 와서 생각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료 구조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쓰는 거예요. 두 개 써서 맥스입, 민입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항상 이 힙의 꼭대기에는 중간값이 놓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룰이 뭐냐면은 맥스입의 가장 큰 값보다 작으면 맥스입에 차입하고 룰 1에 해당되지 않으면 민입에 사용합니다. 1과 2를 적용했을 때 두 힙의 크기의 차이가 2가 되면 최대값, 최소값을 다른 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스 힙의 가장 큰 값보다 작으면 맥스 힙에 저장하게 돼 있는데 맥스 힙의 가장 큰 값보다 작다. 맥스 힙에 뭐가 있는지 알고. 이거 룰 아닌가? 하여튼 이게 좀 처음에 넣는데 하여튼 맥스입에 넣다고 처음에는 어디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입에 넣었다고 치고 이게 룰1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5가 들어왔어요. 5가 들어오면은 맥스입에 있는 3보다는 크죠. 그러면 민입에다 넣어요. 반대쪽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4가 들어왔어요. 맥스입보다는 크죠. 그럼 민입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값은 뭘까? 요 두 번째 순간에 중간값은 맥스입과 민입의 사이즈가 같으면 그 위에 있는 두 개가 다 중간값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그런데 요 순간이 됐어요. 민입에 저장하면은 4, 5가 들어가죠. 그러면 중간값이 얘가 민입은 개수가 두 개고 얘가 한 개죠. 그럼 중간값이 어디 있어요? 더 큰 데 있어요. 크기가 더 큰데. 그리고 얘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4가 있죠. 민입이니까 4가 있어요. 그럼 4가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왔어요. 2는 3보다는 작죠. 그러면 맥스입에다 넣어요. 그러면 중간값이 맥스입에 있는 3과 민입에 있는 4가 되는 거고 7을 들어오면 3보다는 크니까 1로 들어가요. 1로 들어가고 그리고 4, 5, 7 1로 들어가야 되죠. 원래는 9가 들어오면은 얘보다는 크니까 1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1로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얘 개수가 얘보다 두 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9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1로 옮겨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4, 5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룰을 쓰면 이렇게 해서 힙을 2개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항상 비용은 얼마 들까? 비용이 얼마 들어요? 로그 n이 들죠. 그렇죠? 둘 중에 한 곳에 넣거나 이쪽에서 빼서 1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봤자 로그 n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ON이죠. ON. 이렇게 했을 때는 ON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힙을 2개 쓰는 순간 이제 그 로그 n으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힙을 응용한 문제 중에 유명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보면 알겠지만 자료 구조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써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러 자료 구조를 같이 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떤 자료 구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를 써서 뭔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문제를 해결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평생 접해보지 않았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힘을 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이런 문제를.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결하면 효과적으로 해야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나면 뭔가 자료 구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써서 해볼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자료 구조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자료 구조를 그냥 하나만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쓰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아까도 우선순위가 몇 개밖에 안 돼. 상중하 3가지밖에 안 돼. 이럴 때는 우선순위 Q를 갖다가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Q 3개를 쓰는 게 더 깔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꼭 자료 구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를 여러 개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 라이벌에 있는 우선순위 Q를 쓸 때 얘는 다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을까요? 힙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힙은 배열이에요. 따라서 이제 쓸 때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할지를 알려줘야 돼요. 특히 기본적으로 민임인지 맥스임인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std greater, less equal, 몇 가지 기본적인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연산들로 여기에 표시해 줌으로써 그냥 인트를 저장한다 그래도 맥스입을 쓸지 민입을 쓸지 2종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레스가 되는데, 이것도 되게 처음 했을 때는 헷갈려요. 얘가 greater면 여러분들 SCD greater를 쓰면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제일 큰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걔가 아니에요. 0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먼저 나온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우리가 내 머릿속을 생각하는 거하고 쟤하고 직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몇 번 쓰다 보면 익숙해지긴 하는데, 처음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기에 지정하는 게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제 원시 타입이나 문자열이 아니라 내가 학생을 저장하는데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해.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여기다가 저장해야 되겠고, 얘가 추루가 되는 거에 이 비교함수의 추루가 되는 거에 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오니까 그것도 주의해야 될 거고, 요거 함수를 지정해 줄 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람다 표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입하는 데이터에 요거를 연산자를 재정해 가지고 그냥 넣어줄 수도 있고 새 구조체를 정의하고 오퍼레이터를 재정한 다음에 그걸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다양하게 한번 써봐야 돼. 원시 타입을 이용해서도 한번 프라이어티 큐 써보고 맥스입으로도 써보고 미인입으로도 써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 클래스의 객체들을 우선순위 큐에 저장해서 써보고 또 프라이어티를 내가 필요한 것대로 바꿔도 보고 그렇게 해보면 이제 내가 사용하려는 언어에서 프라이어티 큐를 쓰는 방법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써보시면 좋겠고 자바는 이제 compare to를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조금은 이제 간단해요. 순서를 바꿀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요거 말고 자바는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collections reverse order.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그 compare to 쓰는 것과 역으로 하고 싶으면 내가 람다 표현식을 바꿔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본적인 compare to를 180도 다르게 동작하게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collection reverse order라는 걸 여기다 지정해줘도 원래 예거에 반대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는 요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프라이어티 큐라는 게 있고 CPQ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얘 써야 돼요. 얘를 쓰는 거예요. 파이썬에선 얘는 동기화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져요. 멀티 스레드 환경이 아니면. 그래서 얘를 써야 되는데 얘를 쓸 때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미입이고요. 다른 기준으로 이용하고 싶으면 키 밸류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 키를 가지고 이제 미입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요 키로 하는데 미입이 아니라 맥스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요 키를 요 키로 넣지 않고 마이너스 키로 넣어주면 거꾸로 돼요. 맥스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양수를 음수로 부호를 바꿔버리면 맥스입이 미입이 되고 미입이 맥스입이 되니까 그것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복잡한 기준이 필요하면은 이런 형태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에 아까 여기도 compare to 정의하고 여기서도 얘를 정의하듯이 파이썬에서도 이제 요 LT 전더 메소드를 재정해 주면 내가 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우선순위 큐를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투프를 저장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 형태로. 그럼 제일 간편해요. 그 파이썬에서는. 네. 이걸로 그